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벌써 3학기 리뷰네요. 이번 학기는 CS 수업 1개, TA,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한국어 수업을 2개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수업들 내용과 석사지만 TA를 할 수 있게 된 꿀팁과 TA 혜택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번 학기에 혼자 한국어 수업 1개를 듣고 힐링이고 너무 좋아서 제 MSCS 친구 2명한테도 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본인은 이번 학기에 한국어 2개를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양심이 조금 찔려서 한국어는 하나만 듣고 CS 들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죠. 다른 MSCS 친구 1명도요. 근데 원하는 대로 CS 수강 신청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첫 주차 때 한국어 수업 OT는 셋이서 다 참여했거든요. 유혹이 상당했죠. 그래서 결국 셋 다 한국어 수업 2개를 같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이 한국어 수업 들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4학년 한국어 수업만 들을 수 있고요. 1에서 3학년 수업은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2개 다 내용이 재미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어 수업은 만화 나빌레라로 했습니다. 해당 만화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을 찾아보고 한국 문화를 토론하는 수업이었죠. 이 수업을 통해 이 만화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강풀 만화에 푹 빠져서 정말 모든 강풀 만화를 도서관에서 다 빌려서 봤었거든요. 그 강풀 만화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오랜만에 나빌레라에서 느꼈네요. 아무튼 나빌레라는 송강이 출연한 드라마로도 나온 유명한 웹툰이더라고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할아버지가 어릴 적 꿈이었던 발레를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부끄럽게 왜 발레를 하냐는 자식과 충돌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으니 신체적으로 버거워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죠. 한국의 체면 문화, 꿈에 대한 도전, 가족과의 충돌 등을 주제로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수업의 경우 1명 빼고 전부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오히려 깊이 있게 한국의 현상들에 대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무튼 평소에 수업 시간에 손들고 발표하는 참여 점수 10%, 매주 웹툰 정해진 만큼 읽고 본인 의견을 수업 게시판에 적는 거 20%, 웹툰 일정 부분 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 표현 정리하고 문화에 대해 설명해서 한번 발표해야 하거든요. 그거 20%, 웹툰에서 나왔던 한국 문화 하나 정해서 그에 대해 영상 만드는 파이널 과제 50%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어 수업은 조금 더 재미있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총 3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한국전쟁, 식욕과 욕망, 정체성이었죠. 예를 들어 식욕과 욕망에서는 먹방, 성형, 학구욕 등이 소재가 되고요. 정체성에서는 다문화, 성정체성, 장애 등이 소재가 되죠. 그리고 특정 미디어에서 해당 소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어떤 효과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체성에서는 영화 미나리, 아가씨, 드라마 우영우 등을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눴죠. 저는 원래 주제 가지고 발표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초등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 수업이 20명 내라 워낙 소규모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한국인이기도 하고 교수님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힐링 수업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평소에 교실에서 토론하는 참여 점수 25%, 매주 미디어 보고 수업 게시판에 본인 의견 적는 거 20%, 큰 3가지 주제 끝날 때마다 본인도 미디어 하나 정해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3번 발표하는 거 30%,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 내에서 2가지 미디어 고르고 둘의 표현 방식을 비교해야 했는데요. 그 파이널 영상 과제 25%였어요. 그럼 이제 CS 수업을 얘기해 볼까요? 이번 학기 하나 들은 CS 수업은 바로 Compare Vision이었습니다. 비전은 원래 인기 수업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새로 조지아텍으로 오신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좌충우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제가 올라왔는데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라온 적도 많고, 원래 며칠까지 점수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나온 적도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하면 데드라인이 미뤄지기도 하고, 아무튼 교수님이 첫 수업이셔서 그런지 유연하게 학생들 피드백을 수시로 받으면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에서는 컴퓨터 비전 시작부터 최근 동향까지 쭉 짚어봐서 좋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뉴럴넷, 객체 탐지, 세그멘테이션, 생성 모델, 트랜스포머, 디퓨전 모델스 등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모델들은 과제를 통해 스스로 빌딩하고 관련된 문제에 답도 하면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점수는 시험도 프로젝트도 없이 순수 과제 7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때 퀴즈랑 시험 같은 단순 암기로 스트레스 받으라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비전을 배우고 흥미를 가지라고 하는 수업이다. 모두가 A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죠. 처음 5번의 과제는 프로그래밍이 주지만 해당 모델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서 그에 서술형으로 답변해야 하는 과제였고, 다음 2번의 과제는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에 다뤘던 비전 관련 모델과 개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에 서술형으로 답변을 하는 과제였어요. 답변에서 논문도 인용하고 A4 용지 5페이지 정도 적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첫 5번의 과제에 이은 과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건 보너스 점수입니다. 혹시라도 앞에 7과제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았으면 보너스 과제를 통해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였어요. 마지막으로 TA로 3학점을 받았습니다. 원래 조지아텍 MSCS의 경우 인터내셔널 학생은 한 학기에 무조건 12학점 들어야 하거든요. RA나 TA를 하면 3학점을 받아서 이렇게 12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석사생이 TA를 하려면 보통 본인이 해당 수업을 수강했고 A를 받았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박사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고요. 보통 졸업까지 1년 이상 남은 학생을 선호합니다. TA에서 할 업무 다 가르쳐놨는데 한 학기만 하고 졸업해버리면 또 다른 학생 뽑고 가르치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요. 사실 석사 처음 왔을 때부터도 Teaching Assistant나 Research Assistant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둘 중 하나를 하면 등록금이 면제이고 용돈도 조금 나오고 학점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서 왔으니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는 마음이었죠. 첫 학기가 끝나니 TA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할 수 있도록 링크가 있는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에는 교수님 컨택 따로 하지 말고 여기 지원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수업 수강생이 한 학기에 100명이 넘고 A를 받는 학생도 너무 많고 TA를 하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을 텐데 단순 이력서로 박사도 아니고 석사생이 어떻게 눈에 띄어서 뽑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머신러닝 교수님께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서 따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MSCS 한국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있어서 나 TA 하고 싶다고 교수님한테 따로 또 말할 건데 너도 말할래? 해서 친구도 좋은 것 같다고 같이 남았죠. 그렇게 둘이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이 수업 진짜 열심히 재밌게 들었는데 TA 꼭 하고 싶어요 했더니 교수님이 이미 TA 자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엥? 너무 늦게 얘기했구나. 학기 초에 말할 걸 후회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저희 학교 아이디 카드 보여달라고 혹시라도 자리가 나면 너네를 뽑겠다고 사진 찍어 가셨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셨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연락을 기다렸는데 2학기가 시작하고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2학기를 다녔죠. 그리고 2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다시 한번 머신러닝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저번에 같이 남았던 친구랑 또 다른 MSCS 한국인 친구 한 명, 둘 다한테 나 교수님 찾아갈 건데 같이 갈 사람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저희 아이디 카드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찍어가셨는데 연락 안 주셨잖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이번엔 진짜 TA 자리가 있다고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연락 못 받은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기대가 없었죠. 그리고 여름방학 중 인턴 첫 OT주를 즐기고 있는데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TA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뭐지? 어떤 거 준비해야 하지? 인터뷰 진짜 잘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엄청나게 신나면서도 이렇게 다 기회가 왔는데 혹시나 떨어질까봐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리고 드디어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런데 면접 화면 켜자마자 머신러닝 교수님이 린, 내가 너 뽑는다고 했지? 너 진짜 잘할 수 있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람? 이미 결정을 다 하시고 연락하신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했고 그렇게 제 친구 2명과 함께 셋 다 3학기부터 TA를 하게 되었답니다. TA는 머신러닝 말고 제가 1학기 때 미친 코딩을 통한 시각화 수업이라고 했던 Data and Visual Analytics TA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학기가 시작하고 TA 설명을 들으러 가니 저희가 하는 수업 TA는 총 8명이더라고요. 그중 4분은 기존에 계속 하시던 TA이고 이번에 4명을 새로 뽑은 건데 그중 3명이 저희 셋이 들어간 거죠. 엄청나죠? 저희 버전은 온캠퍼스 수업이라서 TA가 이렇게 적다지만 같은 수업의 OMSCS 버전은 TA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TA를 안 뽑나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OMSCS 수업의 경우 현재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 중인 분들도 미국 시민권자시면 TA를 파트타임처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TA의 반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O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럼 TA로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제 수업 TA는 조금 특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오피스 아워 때 학생들과 따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실시간 미팅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해진 제 오피스 아워 1시간 동안 수업 게시판에 학생들이 질문글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아워 말고도 평소에도 질문이 올라오면 TA 8명 중 시간 나는 사람이 답글을 달면 되고요. 이 외에 학생들 과제 채점하고 전체 수업 스케줄 관리하고 과제 공지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TA는 다음 학기에도 이어서 할 거예요. 제가 원래 2년 석사 다닐 걸 생각하고 돈을 모아서 왔거든요. 졸업하면 빈털털이 되겠구나 각오는 했지만 조금 씁쓸했는데 여름방학 때 인턴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TA도 하게 되면서 정말 예상했던 비용의 반도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TA로 한 학기 등록금이 완전히 면제니까 그 부분도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아꼈고요. 추가로 TA에서 한 달 용돈이 대충 150만 원 정도? 한 달 기숙사 비용 정도 나오거든요. 그 덕분에 이번 학기는 평소 제 생활비만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바람도 쐬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이번 3학기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끝!